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훈민정음 해설 20번째 20회차 이 시간입니다. 지난번 우리 19회차에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 언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잠깐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김구 선생의 부인 이제 최줄례 묻엄이라고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김구 선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안창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안해, 사랑하는 안해, 사랑하는 안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무덤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가 이제 끝나고 난데 해방된 다음에 이제 해방된 다음인지 뭐 그 전인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이게 이제 무덤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마 저는 해방된 후로 생각해요. 그 해방된 후에 이제 국어학자들이 그 일본어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다 보니까 받침을 없앤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제 말씀드렸지만 안녕하시무니까, 안녕하십니까를 하십니까를 안녕하시무니까, 아니면 또 뭡니까 또 했습니다를 했으문이다, 했으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듯이 말이죠. 이렇게 바뀌듯이 이제 받침이 없는 그런 언어로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 일본어 그 일제 강점기가 참 오래된 동안 36년, 그렇지만 앞뒤로 해서 보면은 사실 1910년 그 전에서부터 경술국치 그 전서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받아왔는데 쭉 그 해방되고 나서도 이제 그 일제 그 영향을, 일본 문화의 영향을 그게 받은 게 그게 쉽게 그냥 단번에 그냥 획기적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학자들이 일본어식으로 배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안해는 이제 아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어화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일본어 발음 소리를 이제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19회차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그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진짜 100년 동안이나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그거와 영어의 그 특성과 차이점에 관해서 이제 20회차에서는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투리 하면 영어 못한다는 것은 영어가 사투리처럼 리드미컬한 언어라는 영어 우문학을 모르는 소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투리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빨리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그러니까 부산에는 보니까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이 표준어 배우려고 그렇게 학원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취직하기 전에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안 쓰고 표준어 쓰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표준어가 더 구수하고 좋아요. 표준어보다도 사투리가, 방언이 더 구수하고 좋아요. 전라도 심지어 제주도 경상도 다 좋아요. 충청도도 좋고, 각 방언 다 진짜 참 그 나름대로 아주 멋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예를 이제 한번 우리 이제 들어보면요. 예, 우리 표준말로는 감사합니다가 바로 이거죠. 예. 일본어처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요 간격이 똑같아요. 이게 타임드예요. 박자라는 거죠, 소위. 예? 예, 박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표준어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표준어가 아닌 거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표준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감사합니다. 뭐 이럴 때는 그 뭔가 이렇게 좀 박자도 좀 다르고 또 액센트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 영원어민은 이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하냐 하면 감사합니다. need 예?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예? 받침이 여기에. 예. 그리고 이제 경상도 사투리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고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액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쓰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영어를 더 배우기 좋은 조건이다. 예?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방언을 쓰시는 분들이 그 리드미컬한 언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시기에 더 좋다. 예, 리드미컬해지려고 그러면 어딘가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스트레스가. 예.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구사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영어 스트레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표준어 쓰신 분들은, 그분들은, 표준어 쓰신 분들은 액센트가 없었던 거죠. 이 무미건조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본어처럼.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영어의 그 언어적인 이제 특성은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리듬, 스트레스가, 박자가, 리듬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박자가 있는 언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리듬이 또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바로 그게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음악의 조건. 이 박자가 있으면은. 음악의 3요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강하고 약함이 있고, 강세. 그 다음에 또 고저가 있고, 고저가. 인토네이션. 그 다음에 길고 짧음, 장단이 있으면은 그것이 음악의 조건에 맞는 것인데요. 음악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이것이 바로 음악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는 음악적인 이 언어이다. 그런데 영원어인 파닉스를 하면은 저절로 음악적으로 된다. 파닉스 발음만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3789개의 기본 영단어에 파닉스만 제대로 해도 이 음악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이 22개의 발성 근육이 이제 영원어인 파닉스에 특화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의 핵심은 액센트, 리듬, 뭐 축소음, 컨트랙션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는 뭐 우리는 일단 뭐 컨트랙션 같은 거는 지금 뭐 생각을 별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표준에는 없는데 이제 사투리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은 뭐냐면 이게 syllable, 음절 timed, syllable timed language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해야 하는, 말해야 하는 언어. 그게 우리 한국어 표준어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예, 이후에 이제 우리 한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글을 국어학자들이, 예, 국어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이 표준어라는 것도 이제 만들었고, 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국어 사전도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 받침이 없는 그런 우리 국어 단어를 많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일본어처럼, 예? 일본어에 그 받침이 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실러블의 개념이 다른 것이라는 거, 예, 이걸 모르는 것도 아주 실수를 아주 하게끔 돼 있는, 예, 아주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제 이렇게 두 개 음절 단어인데,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소위 written syllable 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us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사운드 실러블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written syllable에 이것은 이제 기존의 이런 실러블 나누는 이것이 옛날 영어 고어에서 이제 나누는 것인데, 예, 고어에서 왜 이게 했냐면은 발음을 하도록 크리스마스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 그런데 현대의 영어 원어민들은 그렇게 그들의 파닉스는 이렇게 발음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대 영어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소위 written syllable이라고 이거를 했고, 이거에 반대되는 반대는 아니지만 이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제 소위 sound syllable이라고 이제 이렇게, 예, 이제 개념화한 거죠, 제가. 예.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누면은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한글 발음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 예? 이 모음 위에 이제 이렇게 액센트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액센트에 대한 그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액센트의 정의는 뭐냐면 요 실러블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요 실러블의 맨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상 이 한글 음절로 따지면은 크리스 세 개 음절이잖아요, 이게. 근데 영어에서는 한 음절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음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고,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네? 또 뭐 국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국어 선생님은 뭐 더 하겠죠. 예, 우리 한국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실러블에 대한 음절에 대한 그 개념 차이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액센트의 이 정의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모음 위에 액센트가 있다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음절의 맨 앞에 온다. 어느 음절이든지 액센트가 있는 그 음절의 맨 앞에 액센트가 온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소리는 세 음절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어식으로 하면은. 예,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틀리게 액센트가 표기된 5음절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이게 영한사전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또 저 뭐죠 외래어 표기법에 보면은 외래어 표기법에 이거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크리스마스라고 돼 있잖아요. 예?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둘 다 지금 받침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영어 원어민 파닉스에서 또 한글 우리 저 영어 훈민정음에서는 이거를 크리스마스 이렇게 발음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렇게 여기에 미음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야 할 미음이 여기에 있는 이 미음이 앞으로 와서 여기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 이게 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말은 이제 그 강세, 스트레스의 정의, 네, 액센트의 정의에 의하면 영어의 스트레스는 이 스트레스도 이것도 보면은요 이게 한 음절이에요. 스트레스 이게 한 음절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하니까 네 음절이죠. 한글로 치면은 네 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액센트가 그러니까 한 음절에서 액센트가 맨 앞에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교육에서는 뭐 이게 좀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저는 아주 이게 참 몹시 이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좀 불편해요. 제가 위에 있는 것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잠깐 한번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예,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영한사전 이게 x가 3개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x가 3개인 것은 영어의 핵심인 스트레스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제 얘기인데 이게 액센트가 여기에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크에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야 이제 올바른 이제 발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닉스가 제대로 되면은 이게 액센트도 거진 외우지 않아도 제대로 떨어진다 이거죠. 자, 이것도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운드 실럽으로 나눈 게, 자,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눴죠. 예? 크리스마스, 예, 이렇게 나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일본어식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일본어 이제 모라식 발음으로 해서 틀린 액센트이고 받침이 없는 모라식 발음으로 이렇게 영한사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또 우리 이 외래어 표기법에는 이게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받침이 없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액센트가 아무튼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어떤 크리스마스 시즌 그때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틀려도 알아듣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뭐 크리스마스 얘기를 해야 할 때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발음은 없어요. 예? 이런 발음이 없어요. 예? 좀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리지, 예? 리지 이게 위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x가 3개인 그 이유 그것은 이제 틀린 액센트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 현대 영어로는 액센트 위치는 액센트를 정의한 바대로 음절 크리스의 맨 앞에 액센트가 오는 것이므로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이게 올바른
발음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이 3789개의 기본 영단어의 그 한글 발음, 그러니까 영안사전, 유명한 영안사전에 그 중학생들이 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영안사전에 그 한글 표시 발음을, 표기 발음을 제가 다 검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20%가 넘는 800개 이상이, 그건 25% 가까이. 그러니까 4개나 5개 영단어 가운데, 4개나 5개 영단어 가운데 하나가 액센트가 틀린 거예요. 그것도 참 그 액센트가 영어라는 언어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 이걸 배우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이걸 참 봤을 때 정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국에 한번 나와서 이걸 한번 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공부해 본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약 한 20%에서 25%, 4개 영단어 중에 하나, 또는 5개 영단어 중에 하나의 그 액센트가 틀리면은 바로 이 리스닝이 안 되는 거죠. 리스닝이. 리스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리스닝이 안 되면은 내가 또 배운 대로 또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테 한번 말을 던져봤는데 외국인이 못 알아들으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외국인 피하게 되고 영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음절에 대한 왜곡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틀린 액센트 위치. 그러니까 음절. 자, 음절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이제 제가 이제 나눈 이 사운드 실러블 음절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액센트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이죠.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배울 때는 또 제가 배우고 나서도 한참 후에도 어떻게 되냐면 이 액센트 위치는 말이죠. 액센트 위치는 모음 위에 온다고 가르쳤어요. 모음 위에 온다고 배웠어요. 몸 위에만.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몸 위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음절에, 그러니까 영어에서 얘기하는 음절, 그 영어에서 얘기하는 실러블의 맨 앞에 액센트가 온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러 번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걸로 이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액센트를 갖다 틀린 위치로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틀리게 이제 가르치고 또 틀리게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조금 배우면은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중학교 때 이제 저희는 처음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배우면은 사실 무슨 고궁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덜어 있잖아요. 또 시내 명동 그 근처에 가면은 외국인들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한테 말이라도 한번 배운 영어를 한번 써먹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면은 이제 틀린 액센트로 이제 발음을 하니까 그 한 단어를 갖다가 2개 단어로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 또 엉뚱한 단어로 알아듣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이, 그때는 이 외국인들이 사실 한국에 자주 이렇게 오는 외국인, 또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영어 못하는 한국인, 좀 액센트 틀리게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좀 어떤 나쁜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물어보죠.
what 하고서 이제 물어보는데, 그 이제 우리는 참 이 체면 문화가 있으니까 좀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죠. 예, 도망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 이제 피하게 되고 영어에 좀 흥미도 없고 왜 배운 대로 했는데 이 통하지가 않지? 뭐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이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좀 잃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진짜 영어를 배우는 그 정도나 왕도는 지름길은 영원어인 파닉스를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어 알아듣기요. 언어의 첫 출발인 언어를 알아듣는 방법이고 또 그 다음에 언어를 알아들어야 언어를 말하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읽기를 하고 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것이 이제 정도인데 우리 이제 거꾸로 됐죠. 우리 교육은 예, 거꾸로 돼서 참 좀 문교부에서도 그런 걸 알면서 실용 영어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잘 알아요. 그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영어 훈민정음에 3,789개 그리고 또 약 한 7,600개의 짧은 예시 문장, 예, 이거를 제가 사운드실러블로 나눈 대로 예, 그렇게 익히시면은 영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으시고 하시면 좋겠다 이제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20회 예, 영어 훈민정음 해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